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람 목숨줄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손마디가 굵어진 머슴 삼룡이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었습니다. 동지 섣달 긴긴 밤에 칼바람이 문구멍을 찢어 발기던 날이었지요. 장터에서 남의 짐을 받아주고 겨우 보리쌀 한 줌을 얻어오던 길인데 해는 벌써 니연니연 넘어가고 발밑에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삼룡이는 헐어빠진 집신 속으로 스며드는 눈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품속 보자기에는 고작 보리쌀 한 줌과 얼어붙은 무청 한 단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또 며칠을 버텨야 하나? 한숨이 입김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더미 속에 웬 시커먼 뭉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룡이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 죽어가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앞발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털은 이미 다 빠졌고 가죽만 뼈에 달라붙어서는 눈가엔 얼어붙은 눈곱이 가득했지요. 고양이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가엾은 것이. 삼룡이는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닿는 몸뚱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반쯤 뜨고 삼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동시에 이미 체념한 듯한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삼룡이는 품속의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 배를 채울 보리쌀 한 줌, 이걸 이놈에게 주면 저는 굶어야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장터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삼룡아. 내 놈은 팔자가 원래 그런 거야. 평생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는 게 내 운명이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나도 이놈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목숨이지. 삼룡이는 고양이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여운 눈망울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에 맺힌 눈물이 꼭 제 신세 같았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같이 굶으면 되지 뭐. 삼룡이는 결심했습니다. 얼른 녀석을 들어 무명 저고리 품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짐승의 몸이 가슴팍에 닿는 순간 녀석이 아주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게 꼭 고맙다는 인사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삼룡이는 품속의 작은 생명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고양이의 차가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곧 따뜻한 데 데려다 줄 테니. 삼룡이는 고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삼룡이는 보리쌀을 물에 불려 죽을 쑤었습니다. 반은 고양이에게, 반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양이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녀석이 너무 굶주린 것 같아서 자꾸만 더 퍼주게 되었거든요. 고양이는 떨리는 혀로 죽을 핥아먹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나야 내일 또 뭐라도 얻어먹겠지. 삼룡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나보다 더 약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주인집 대청마루 밑에 녀석을 숨겨두고 매일 밤 제 밥그릇에서 한 숟갈씩 덜어 녀석에게 주었습니다. 삼룡이는 자신의 처소인 헛간 뒤편 작은 방보다 더 따뜻한 곳을 찾아 고양이를 숨겼습니다. 대청마루 밑에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있어 겨울을 나기에 딱 좋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만날 때마다 이놈아, 왜 밥을 남기느냐, 일하기 싫으냐며 곰방대로 머리를 후려치곤 했지요. 삼룡이의 머리에는 곰방대 자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먹성 좋기로 소문난 놈이 갑자기 밥을 남기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주인 영감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삼룡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분들도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저를 비웃었습니다. 야, 저 삼룡이 말이야. 요새 이상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도 전만 못하고. 그러게 말이야.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겠어? 제 코가 석자인 놈이 미쳤지. 짐승밥이나 챙기고 앉았으니. 마지막 말을 한 사람은 주인 집 마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삼룡이가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녀석이 배가 고파 부엌으로 기어들어갔다가 안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안주인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위에 놓인 북어포 냄새가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북어포를 물려고 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지저분한 것이야. 안주인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빗자루로 몰매를 맞고 쫓겨나는 녀석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바닥만 쓸 뿐이었지요. 이 고양이가 누구 짐승이냐? 주인 영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삼룡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이라고 하면 당장 내쫓길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마 들고양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삼룡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종놈 처지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놈의 고양이가 제사 음식을 더럽혔으니 너는 사흘간 밥을 끊도록 해라. 그게 내 책임이다. 주인 영감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녀석은 피투성이가 된 발을 핥으며 방 문턱을 찾아왔습니다. 안주인의 빗자루에 맞아 발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이 찢어진 것입니다. 삼룡이는 넝마 조각을 찢어 물에 적셔 고양이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녀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며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삼룡이의 눈물이 고양이의 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양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삼룡이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그 모진 겨울을 버텼던 것입니다. 삼룡이는 사흘을 굶었지만 고양이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쌀뜨물이라도 떠다 먹였습니다. 자신은 눈을 녹인 물로 배를 채우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삼룡이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놈 진짜 미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삼룡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조금씩 살이 오르고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게 더 기뻤으니까요. 잘 먹고 잘 있어라. 너만큼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행복해야 해. 삼룡이는 매일 밤 고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녀석은 어느 날인가부터 보이질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고양이는 더 이상 대청마루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룡이는 며칠 동안 밤마다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야옹아, 어디 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산으로 가서 제 짝이라도 만났겠거니 했지요. 그래,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으니 다행이야. 삼룡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빈자리가 크게 남았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겨울을 함께 버텨낸 동반자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봄, 저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평생 고된 일만 했으니 골병이 든 게지요. 겨울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삼룡이는 밭을 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머슴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저놈 역병이다. 도망가자. 우리도 옮으면 큰일 난다. 피 섞인 기침을 쏟아내자 주인 영감은 가차 없었습니다. 역병이라도 돌면 어쩔 거냐? 당장 내다 버려라. 삼룡이는 주인 영감에게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역병이 아니옵니다. 그저 일을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며칠만 쉬면. 닥쳐라. 내 놈이 의원이냐? 피를 토하는데 역병이 아니고 뭐냐? 주인 영감은 코에 손수건을 갖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우리 집안에 역병이 돌면 어쩔 거냐? 결국 마을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상해망역 움막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명의 머슴이 삼룡이의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미안하다 삼룡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삼룡이를 위해 주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상해망역 움막은 말이 움막이지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 깔고 누워 있으니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었지요. 물 한 모금 떠주는 이 없고 문 밖엔 그저 부엉이 울음소리만 들리는데 삼룡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을 뜰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구나. 삼룡이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개처럼 살다가 개만도 못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니 저승사자의 검은 도포자락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삼룡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승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커먼 그림자만이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룡이 내 수명이 다했느니라.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삼룡이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죽을 때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삶, 그 모든 것이 억울했습니다. 사자가 손목을 잡으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움막 안으로 집채만 한 호랑이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짐승이 뛰어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움막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룡이는 흐릿한 눈으로 그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옛날 그 고양이였습니다. 아니,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몸집이 어른 남자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예전의 그 가엾은 모습이 아닌 강렬하고 결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바로 제가 녀석에게 주었던 그 보리쌀 한 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보리쌀 한 알을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보리쌀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고양이는 저승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저울 위에 그 보리쌀을 올려두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처음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저승의 일을 방해하다니. 하지만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이깟 곡식 한 알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저승사자는 허공에서 저울을 꺼냈습니다. 한쪽에는 삼룡이의 업보가, 다른 한쪽에는 공덕이 놓일 저울이었습니다. 이자의 평생을 보아라. 주인을 위해 헌신했으나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받지 못했고 자신의 배를 굶기며 짐승을 살렸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느니라. 그 짐승을 살린 공덕이 있다 한들
곡식 한 알로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보리쌀이 저울 위에 올라가자마자 평생 지은 모든 죄업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저승사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목숨을 살린 유일한 인간입니다. 이분이 저를 살릴 때 자신은 사흘을 굶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제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찌 작은 공덕이겠습니까? 고양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남은 수명을 이분께 주겠나이다. 그 절절한 울부짖음에 사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다니 이는 천지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로다. 하지만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긋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이야말로 어긋난 것입니다. 고양이의 외침이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정성을 보았노라. 하지만 수명을 나눌 수는 없다. 대신 사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산신령이 그대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내린 산삼이 있느니라.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저승사자는 산삼새 뿌리를 고양이에게 건넸습니다. 고양이는 감사의 표시로 저승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는 그대가 쌓은 수백 년의 공덕을 소진하는 일이니라. 그대는 다시 평범한 짐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의 말에 고양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사라졌고 고양이는 산삼을 삼룡이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그 옆에 두었습니다. 은인이시여,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고양이는 삼룡이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 순간 삼룡이는 희미하게 고양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것이 삼룡이가 고양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삼룡이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승에 갔다 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나 싶어 몸을 일으키는데 기적처럼 기침이 먹고 몸에 기운이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삼룡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았던 손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폐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을 보니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산삼새 뿌리와 고양이 털 한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룡이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버린 목숨을 짐승이 살려낸 것이지요. 삼룡이는 며칠 동안 움막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 고양이는 어디로 갔을까? 밤마다 움막 밖을 나가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야옹아, 어디 있니? 나야, 삼룡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달빛만이 조용히 대지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삼룡이는 고양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평범한 짐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삼룡이는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 때문에 다 잃었구나. 나 같은 천한 목숨을 살리려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삼룡이는 마을로 돌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손에는 산삼새 뿌리 중 두 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뿌리는 고양이를 위해 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룡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삼룡이 아니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삼룡이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삼룡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방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예, 저는 김진사댁 머슴 삼룡이라고 합니다. 이 산삼을 팔고자 하는데요. 약방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산삼이요? 이건 적어도 100년은 묵은 산삼인데.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태도 완벽하고 약성도 최고급이요. 이런 산삼은 평생 처음 보는군. 얼마에 파실 생각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삼룡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밭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밭이라니. 이 산삼이면 논밭 몇 마지기는 거뜬히 살 수 있소. 결국 삼룡이는 산삼 2뿌리를 팔아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땅을 샀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삼룡이는 그 산삼을 팔아 작은 밭을 사고 길 잃은 짐승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삼룡이의 작은 집에는 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개, 날개가 부러진 새, 어미를 잃은 새끼 토끼. 삼룡이는 그들 모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자, 이제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삼룡이는 다친 짐승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먹이를 주고 따뜻한 곳에 재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삼룡이 정말 미쳤나 봐. 사람도 아닌 짐승들을 돌보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때 삼룡이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다친 소를 치료하지 못해 고민할 때 삼룡이가 나서서 소를 살렸습니다. 삼룡이가 짐승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그러게 말이야. 신기한 일이야. 사람들은 점점 삼룡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닌 짐승들의 의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입었다고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느 날 마을에 훈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삼룡이, 자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산신령께서 자네를 눈여겨보신 게 틀림없어. 삼룡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산신령이 아니옵니다, 선생님. 그럼 뭔가? 제가 살린 작은 생명이 저를 살린 것이옵니다. 삼룡이는 품에서 고양이 털 한 가닥을 꺼내 보였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양이 털? 예. 그날 밤 건넨 건 보리쌀 한 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긍휼이었다는 것을요. 삼룡이는 그날 밤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고양이, 자신의 배를 굶기면서까지 고양이를 살렸던 일, 그리고 고양이가 돌아와 자신을 살렸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훈장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어진 사람이로구먼. 사람들이 모두 자네를 천하게 여겼지만 하늘은 자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훈장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삼룡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삼룡이를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삼룡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박하게 대했구나. 하지만 삼룡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때의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삼룡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큰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많은 짐승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보리쌀 한 줌으로 시작된 인연, 서로를 살린 사람과 짐승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라.
내미는 손길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